자,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말하지 않는 욕구, 아는 욕구, 즉 jobs to be done 입니다. 표면적 기능을 넘어서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객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뭐가 필요한지 사실 잘 욕구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욕구인데 이런 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표면적인 기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그다음 동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AI 프롬프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분이 계시죠, 마케팅 쪽에 테오도르 레빗이란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테오도르 레빗의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드릴을 팔려면 드릴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구멍을 팔아란 말이 나옵니다. 즉 고객은 4분의 1인치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인치 구멍을 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번 주차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게끔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 예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 6주차에 여러분들이 잡스토비 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래서 jobs to be done 이론과 밀크쉐이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고객의 거짓말을 거르는 MOM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한 인터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전 인터뷰 설계 프롬프트 10개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 아웃컴은 고객에게 말하는 것이 세이가 아닌 원하는 건 니즈를 듣는 능력에 대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JTBD란 무엇일까? Jobs to be done. 해결해야 할 과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제품을 고용하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hire. 그래서 고객은 제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고용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릴을 산다. 이게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구멍을 뚫는다가 목적이라는 거죠. 드릴을 사서 구멍을 뚫는다. 그 너머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액자를 건다. 이게 뭐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집을 예쁘게 진짜 목적이 아니고 이게 예쁘게 꾸민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종 가치가 중요한 집을 예쁘게 꾸민다. 액자를 건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숨겨진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는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스터리가 아침 8시에 밀크쉐이크가 가장 많이 팔린다. 도대체 왜일까라는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뭐래요?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지루한 출근길 운전자였다. 밀크쉐이크가 잘 팔리는 도대체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는 도넛, 손 끈적이는 거고, 베이글은 목마름을 유도하고, 바나나는 너무 빨리 먹는 거야. 근데 분석해서 이게 지루한 출근길에 밀크쉐이크를 가지고 나의 지루한 운전 먹을 수 있잖아요. 천천히 먹을 수 있죠. 지루한 운전 시간에 달래줬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밀크쉐이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맥도날드가 한때. 예, 요즘은 또 그렇지 않지만 이게 맥도날드의 탄생은 어떻게 됐었죠? 예,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제목이 뭐였더라? 영화가 있어요. 맥도날드의 성공 사례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창업 스토리가 나오는데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를 연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전 세계 직영 매장을 운영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 분이 굉장히 큰 사업가였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맥도날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진짜 패스트푸드 해가지고 규격을 맞췄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과 연계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죠. 맥도날드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로 또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실제로는 이 맥도날드 탄생을 보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 주유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1900년대 초예요. 1900년 초에 포드가 자동차를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을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그 자가용을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그 자가용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때 이제 기차가 오히려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탈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포드가 대량 생산 그때 이제 대량 생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컨베이너 벨트 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진짜 대량 생산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한 명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 야, 아직 자동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동차가 나오면은 내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 돈을 벌까?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주유소. 그래서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록펠러가 자동차도 안 나왔는데 포드가 이 자동차 자가용을 생산한다는 걸 보고 주유소를 아주 요지 부동산에다가 세우기 시작해요. 그 주유소가 그럼 예전에는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그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오면서 그때 맥도날드가 주유소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주유소가 어떤 역할이 됐을까요? 거기에 레스토랑도 있고 패스트푸드가 있고 그래서 휴식도 취하는 이런 장소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그 어떤 그 록펠러가 세우는 주유소에다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 와가지고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좋죠. 그래서 실제로 그 땅들이 뭔가 하면 개척되지 않은 땅이었고 실제 나중에 포드가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록펠러 재단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왜?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시대를 앞서갔던 안목이었고 거기에 맥도날드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로 자리 잡고 맛의 표준화를 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100년이나 됐는데도 운영되고 있죠. 물론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도 맥도날드가 많이 왔다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뭐잘 됐다 안 됐다 흥망성쇠를 찍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 가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거의 맛이 비슷하죠.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의 탄생이었고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 밀크쉐이크가 초반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잡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요. 기능적인 잡과 정서적인 잡 그리고 사회적인 잡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수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거는 뭐 이동, 청소, 계단 이런 거겠죠. 정서적인 잡은 뭐가 있을까요? 특정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안심하고 즐거움하고 성취감을 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잡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타인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보이고 뭐 힙함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트 2에서 그 고객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의상. 근데 이제 이 더 MOM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OM 테스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왜 엄마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가? 맘 테스트. 잘못된 인터뷰. 엄마, 제가 만든 이 앱이 어때요라고 쓸 것 같다 물어보면, 어머, 우리 아들 천재네, 당연히 쓰지. 이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인터뷰가.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 긍정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처럼 마음. 그래서 마음 테스트의 골든룰은 미래의 이양을 묻지 말고 과거 행동을 물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드캐스터는 이 제품 나오면 사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쓴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이양을 묻지 말고 과거 행동을 물어보라는 거죠. 맘 테스트의 골든룰은. 예.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잡스 투 비 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능적 잡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항상 롤 RTCF를 명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JTBD, 잡스 투 비 돈 전문가야. 고객이 전통 칫솔을 구매할 때 해결하고자 하는 기능적 잡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줘. 힌트는 단순히 이를 닦는 것 이상을 생각해줘. 적은 힘으로 플러그 제거. 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실습하는 영상에서 역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결과를 같이 보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정서적인 잡을 분석하는 정서적인 거. 너는 그래서 심리학자를 코론한 거죠. 롤. 그래서 어떻게 T 테스크는 사람들이 LP 플레이를 구매할 때 느끼는 정서적인 잡, 내면의 감정, 키워드 3개와 함께 설명해줘.
그래서 예시는 아날로그 감성, 여유, 소유욕 등 이러면서 AI가 답을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설명하면서 AI랑 티키타카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건데 사회적 잡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회학자야. 그래서 고가의 등산복을 입고 산에 가는 행위가 수행하는 사회적 잡,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그 시니어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그 늘어나면서 한 2010년 이때쯤부터요. 10년 이때쯤부터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컨설팅을 맡았던 영상 스토리텔링하고 마케팅을 맡았던 기업이 네파예요. 네파가 그 당시에는 1,000억 조금 넘었었는데 그 몇 년 후에 막 3천억인가 4천억에 판매가 됐어요. 회사를 팔았는데 그때 그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더도 있었고 노스페이스도 있었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뭐죠? 뭐 코닥 같은 경우도 아주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디스커버리 채널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쪽 옷들이 해외 브랜드를 타고 지금 아웃도어 쪽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인 자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 은퇴하신 분들이 뭡니까? 등산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짜리는 입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알록달록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입어야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좀 좋게 보여줬던 거죠. 자기 심리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가였지만 팔렸던 거예요. 그 시장이 쭉 성장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 막 엄청나게 떴던 그 브랜드들이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디스커버리 그쪽에서 디스커버리 채널 그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그 다큐멘터리 그 브랜드만 가져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채널이 지금 3천억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가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잡분석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그 트렌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정 맘 테스트 적용인데 MOM 테스트 맘 너는 인터뷰 코치야. 그래서 다음 질문은 유도 신문이라서 좋지 않아. 맘 테스트 원칙에 따라 과거의 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수행해줘. 이렇게 수정해줘. 그래서 나쁜 질문은 건강 관리 앱이 나오면 구독하실 건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락인데요. 그 상황, circumstance를 묘사하는 거예요. 너는 시나리오 작가야. 이제 R. 그다음 고객이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짧은 꽁트 대본으로 묘사해줘. 시간, 장소, 전후 상황. 이게 TPO라고 그러죠. Time, Place, Occasion.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묘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재밌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에 대해서 의외의 경쟁자를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롤은 너는 경쟁 분석가야.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포맷을 보면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수면이라는 말처럼 화상회의 툴 대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의외의 대체제를 세 가지 찾아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직접 만남, 전화 등 이렇게 예시를 주면서 하게 되면 의외의 경쟁자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인데요. 인터뷰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부분이에요. 너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야. 그래서 아래 인터뷰 답변에서 고객에게 숨겨진 욕구를 한 문장으로 추출해줘. 그래서 답변 헬스장 등록은 했는데 가기가 싫어.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거든. 근데 살은 찌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AI한테 넣어가지고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티키타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 인사이트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진행인데요. 오프닝 멘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너는 UX 리서치, UX가 먼저 아시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UI는 뭐죠? 디자인 쪽 영역인 거고 UI는 UX는 뭐죠? 경험이잖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의 경험을 높일 것인가, 경험에 익숙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UX 리서처야 얘기했죠. 롤. 그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에게 반려식물 관리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할 때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오프닝 멘트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 부분인데 미충족 욕구를 찾기 위해서 너는 아이디어 컨설턴트야. 그리고 이제 배달 앱에 대해 고객들이 흔히 가지는 불만 리뷰들을 바탕으로 아직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리스트를 추론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게 주고 있는 이런 예시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 챕터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수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AI 활용에 대한 활용 능력은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아주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검증 부분인데요. 질문지 평가 부분. 내가 만든 인터뷰 질문지야. 질문 리스트 입력 있는 이런 질문들이 명확한지 내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 질문 리스트를 넣은 다음에 중립적인지 편향되지 않았는지 평가하고 10점 만점 점수를 매겨줘. 그리고 개선할 점 찾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질문을 넣고 해보면 더 좋겠죠. 이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가상의 질문 리스트를 AI한테 요청한 다음에 그걸 넣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4의 가정 및 성찰인데요. 이 6주차에서는 이제 인터뷰 질문지 설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션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잠재 고객 3명을 만나기 위한 완벽한 질문지 5에서 10문항을 완성하라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뭘까요? AI 질문 검증 및 모의 인터뷰용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스텝 1 드래프팅을 하고 이번에 체킹을 하고 시뮬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설을 검증할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체킹은 AI에게 MOM 테스트, 맘 테스트 기준으로 피드백을 받고 스텝 3에서는 시뮬레이팅을 하는데 AI 페르소나와 리허설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찰 포인트는 과제 제출 시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신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유도하려면 하려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그 다음에 놀라움, 그 다음에 AI와의 모의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답변이 있었나요? 수정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질문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또 자세하게 제가 실제 실습하는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hire,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품을 고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라.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죠. 드릴을 밟 게 아니라 구멍을 팔아라. 이게 뭔가 하면 숨겨진 욕구라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디멘전스의 기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욕구를 찾아서 잡을 다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MOM 테스트, 마음 테스트는 칭찬을 믿지 마라. 엄마들은 아들이 다 천재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과거의 행동만을 믿으라는 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제가 프롬프트로 예시를 드렸고 이걸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why, 표면적 요구가 아니라 진짜 동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욕구를 찾아내는 jobs to be done 이런 거 JTBD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고차원적인 거고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건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쉬워진 거죠. 제가 여기 제시한 10개 프롬프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잡스토비도를 해결해 나가면은 되게 좋고요. 항상 AI를 쓸 때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티키타카하고 핑퐁을 해 가지고 또 개선시키고 얘한테 피드백을 주고 또는 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AI 쓸 때는 항상 어떤 마인드를 써야 된다고요? 에자일이 뭔가 하면 항상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막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일단 실행하면서 행동하면서 거기에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에자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스타트업은 다 에자일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에자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린 캔버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옛날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작성해줘 이러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바로 나옵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알려진 방식이거든요. 알려진 방식이라 어떤 이제 우리 밸류가 뭐고 고객이 누구시고 우리 수익원은 무엇이며 거기 핵심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걸로 돈을 벌며 우리가 채널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 비즈니스 캔버스로 보여주는 거고 린 캔버스는 뭘까요? 좀 방향성이 달라요. 이건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에자일 방식으로 해가니까 뭘까요? 일단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솔루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순서가 좀 내용은 비슷한데 이 실제 전환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차별화를 찾아서 바로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시스템을 만든 후에 이제 가는 마케팅을 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아주 돈을 벌어가지고 마케팅.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은 이 링캔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대다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볼 때 내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링 캔버스처럼 어떤 속도, 애자일 방식으로 항상 그때그때마다 테스트하고 바꿔가고 MVP 즉 미니멀 밸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최소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던져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소개했던 이 잡스 투비도는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소거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제 마케팅의 관점과 숨겨진 욕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위크 7에서는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인터뷰가 어렵다면 온라인 리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고객의 불만 페인 포인트를 채굴하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6주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6주차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이어서 실습 영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영상에서 뵙겠습니다.